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2의 모의고사 민법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일단 이번 모의고사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던 거죠. 그 결과에 미치지 못했던 그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현장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모의고사가 진행되죠, 그죠? 그 모의고사에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대로 그와 같은 사전 준비 작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체득하도록 반드시 1번부터 40번까지를 순서대로 푸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풀이 방법이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즉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1번부터 40번까지 순서대로 풉니다. 근데 그 풀이 방법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풀이 방법은요, 내가 확신을 하고 쉽게 풀 수 있는 지문들을 빨리빨리 먼저 풀고, 내가 힘든 지문, 그죠? 풀더라도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는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남았을 때 해결하는 이와 같은 방식의 풀이 방법이 체득될 수 있도록 사전에 모의고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감 있게 연습을 하시고, 그에 비춰서 결과치는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험에 근사치의 점수가 나온다면 현장에서 자신감 있게 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이라는 어떤 의도했던 결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계속 어떤 결과치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갑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민법의 법원에 관한 논점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논점이라고 하죠. 틀린 것은 먼저 사실인 간섭의 개념과 기능이죠. 사실인 간섭은 법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두 번째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맞죠? 그 다음에 조약입니다. 민법 1조에 민사에 관해서 법률이 없으면 할 때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아니라 성문법 전체다, 그죠? 또 성문법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대통령 명령 등 각종 명령, 그 다음에 각종 규칙, 지자체 법규, 그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문서로 체결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모두 성문법은 다 민법의 법원이 된다죠. 정답은 바로 2번이다, 그죠? 2번. 자, 3번. 판례는 상급법에서 재판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그죠? 따라서 당해 사건,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할 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구속력만 있을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더라, 그죠? 그 다음에 간섭법은 법이죠.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규범은 사회에 거듭된 간행으로 생성된 것이라도 간섭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죠? 없다. 2번 문제로 갑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논점이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이조는 강행법규다, 그죠?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말로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 다음 2번요. 권리 남용이 성립을 하려면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모두 구비가 돼야 된다고 하죠. 따라서 권리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득보다 상대방의 이런 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그와 같은 객관적 사정만으로는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없다, 죠. 즉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 2번. 그 다음에 각종 대금 정감 청구죠. 사정 변개 원칙이 적용된 대표령 A에 해당하도록 하죠. 그 다음 4번.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자신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 일자로도 뭐예요?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죠. 즉 무효는 취소와 달리 누구나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뭐예요? 그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은 신의척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 뭐야? 모든 권리가 실효 대상이 된다고 하죠. 따라서 항소권 등 소송법상의 권리도 실효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포기할 수 없는 권리죠. 인지 청구권은 실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3번으로 갑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권리 능력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됐다 그죠? 자연인의 권리 능력의 취득의 원인은 출생이죠. 이때 출생은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그죠.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출생의 기재가 일단은 권리 능력의 취득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실에 반하면 당연히 번복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다음 2번 태아인 동안에 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죠. 그때 판례하면 뭐예요? 태아인 동안에는 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일단 살아서 출생했다 그죠? 살아서 출생하면 판례에 의하더라도 뭐예요? 출생의 시기를 부의 사망 시점에서 뭐예요? 이미 출생하로 간주해서 태어난 때로부터 뭐예요? 그 정신적 고통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일단 태아 일자로 뭐예요? 태아가 보호되는 5가지 경우에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살아나면 뭐예요? 당연히 그때부터 태아도 보호되는 5가지 경우는 권리 능력을 획득할 수 있고 그래서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 능력도 없다. 말도 안 되죠. 자연인은 뭐예요? 태어나면 모두 권리 능력자입니다. 다만 권리 능력자라도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는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4번 이미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적 결합체인 사단이라도 등기치 않으면 뭐예요? 법인 등기를 하자면 권리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사단은 언제요? 설립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권리 주체인 법인이 된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다 그죠. 4번. 5번 지문요. 2인 이상이 동일한 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뭐예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죠? 추정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사망한 자 사이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2002년 1월 30일에 출생한가? 연령 계산은 출생일도 산입한다 그죠? 그러면은 갑은 21년 1월 언제입니까? 30일 오전 0시가 성년기가 된다 그죠? 출생 갑은 20년 1월 30일 아직까지 미성년이죠. 네, 미성년입니다. 미성년인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림성. 미성년자인 갑은 뭐요?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취소는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자, 2번.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질문입니다. 뒤에 법정 추인에 관한 145조와 연결되는 질문이요.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무효된다. 그죠? 자, 3번 질문. 갑이 20년 5월 30일 아직까지 성년자가 되지 못했죠. 여전히 미성년자 상태에서 을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그날 이를 소비했더라도 뭐요?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즉 법정 추인이 되려면 뭐요? 그 행위가 취소권자의 행위여야 된다. 그죠? 근데 취소권자의 행위가 뭐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요? 성년자가 되기도 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법정 추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을과의 계약을 뭐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법정 추인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질문과 섞였습니다. 그 다음 4번.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되면 뭐요?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더 그죠? 언제나 선악불마로 현존한 이 한도 내에서. 그 다음 아직까지도 성년자가 되지 못했죠. 갑은 스스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는 없다. 그죠? 법정대리 동의가 있으면 추인할 수가 있고 이 경우 법정대리는 뭐야? 능력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인할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갑 스스로 추인하려면 성년자가 된 이후에만 추인을 할 수가 있다. (5번) 문제로 갑니다. 피성년 후견인 갑이 일시적으로 의사 능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가구를 을에게 매각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 틀린 것은 1번. 갑이 뭐요? 후견인 병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뭐요? 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10조 1항이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불문하고 취소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재산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는 결과가 되더라. 그죠? 그 다음 법정 추인에 관한 질문이다. 그죠? 후견인병, 즉 법정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죠? 이와 같은 이행의 청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취소권자 측에서. 그죠? 그러면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맞죠? 3번. 피성년 후견인 갑이 계약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틀렸다. 그죠? 즉 제한 능력자 행위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는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까지만.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금전상의 이익은 현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뭐요? 어떤 것만 현존치 않습니까? 도박 등으로 뭐요? 탕진한 것만. 그죠? 근데 생활비로 대신 사용한 경우는 계약금을 받은 금전이 현존한 게 된다. 그죠? 따라서 받은 계약금은 현존이기 때문에 상환하여야 한답니다. 그다음 4번. 갑이 을에 대해서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후에도 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갑이 뭐요? 을에게 이행을 청구했더라도 법정 추인이 되려면 뭐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여야 하는데 갑이 아직까지도 능력자가 되었다는 지문은 없다. 그죠? 따라서 여전히 제한 능력자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상대방의 이행의 청구를 하더라도 법정 추인이 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5번. 을이 갑의 후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를 했으나 갑의 후견인이 뭐요?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중요합니다. 15조 4만이다. 그죠?
즉 상대방의 채권권 행사에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확답치 아니한 경우 능력자가 된 본인이 상대방의 채권에서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나 법정 대리인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친권자 등의 경우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항구로 간주한다고 하죠. 근데 이 경우 후견이죠. 후견인은 동의를 단독으로 못하죠. 감독인의 동의라는 여하튼 특별한 절차를 밟아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차피 단독으로 추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항구로 본다고 하죠. 따라서 항상 상대방 측에서 채권을 행사했을 때 그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이었을 때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이냐 후견이냐를 항상 주의를 해달라고 했죠. 법정 대리인 친권자라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항구로 간주가 되지만 후견이라면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자이므로 그 기간 내에 감독인의 동의를 밟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지문으로 갑니다. 실종 선고 및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재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부재자의 형제는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바로 틀렸다 그죠? 항상 실종 선고에서는 가장 많이 뜨는 지문이죠. 청구권자는 선순위 상속인만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그죠? 그다음 2번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는 침몰이죠 그죠? 특별 실종 언제부터입니까? 침몰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죠? 침몰한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그 다음 3번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 시 증명이 되고 그죠? 예. 이해관계인이 그 취소를 청구하면 법원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죠? 예. 실종 선고 취소 요건 정답은 3번. 그 다음 4번 실종 선고의 취소는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도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디가 틀죠? 여기가 틀다 그죠? 즉 실종 선고가 있으면 선고로 인한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29조 1항이죠. 예, 틀렸습니다. 악의의 경우는 무효된다 그죠? 그다음 5번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선고를 직접 무료 재산을 취득한 자 대표인자가 상속이죠. 상속인은 그 받은 이익을 모두 반할 의무가 있다. 틀렸다 그죠? 반환 범위는 선악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예,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똑같다 그죠? 선의자는 현존하는 이익까지만 악의자는 받은 이익에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본 지문이다 그죠?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이 된 경우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류가 아니라 잔종 교인들의 총류다 그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2번 권리 능력 없는 사람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은 대표자 등이 있다면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대주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사단 재산만이 책임을 지고 구성원 각자는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독립자연부락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을 하더라. 그 다음 동창회 비법인 사단이다 그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갑동창회 소유의 토지를 대표자 A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 A의 일반 채권자 B가 토지를 압류하더라도 동창회는 B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이 5번 지문은 뭐예요? 우리 시험 범위 바뀌다 보죠. 부동산 실명법의 지문이에요. 따라서 종중명예재산은 뭐예요? 대표자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가능하지만 다음은 뭐예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예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A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일반 채권자가 암냐면 뭐예요? 동창에는 그 B에 대해서 뭐예요? 토지 소유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은 우리 시험 범위 밖에요.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도 뭐예요? 이와 같이 5개의 지문 중 우리 시험 범위 밖의 지문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항상 답은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죠? 답은 1번에서 쉽게 떴다. 그죠? 따라서 항상 교회 재산은 뭐예요? 잔존한 교인들의 총류다. 그죠?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류가 아니라 8번 지문으로 갑니다. 법인 파트에서는 가장 단골 지문이죠.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 규정으로 제한할 수가 있다. 그죠? 다만 그 제한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등기치 않으면 법인은 뭐예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인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죠. 그 다음 법인과 이사이익이 상반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그죠? 즉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이사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그죠? 3번 민법 규정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경우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했더라도 뭐예요?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책임을 진다. 그죠? 예. 직무대행자는 이 지문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즉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했더라도 뭐예요?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책임을 진답니다. 4번 갑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논점이다. 그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 기관의 행위여야 되고 뭐요? 그 행위가 직무 행위여야 된다. 그죠? 근데 직무 행위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행위의 외형으로, 따라서 외형상 직무 행위에만 속한다고 보이면 그것이 대표 기관 개인의 사리 도모를 목적을 위한 대표권 남용 행위였건 또는 뭐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죠? 그렇지만 이미 상대방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그죠? 몰랐더라도 중대한 가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는 뭐예요?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죠. 묻지 못한다. 그래서 물을 수 있다는 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에 가서는 뭐예요? 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죠. 그래서 현명주의 표현대리, 무건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 답은 전형적인 게 답이 됐다. 그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뭐예요?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해당해야 되죠. 외형상. 근데 이미 상대방이 그에 속하지 않음을 이미 알았거나 그죠? 몰랐더라도 중대한 가실로 모르는 경우는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치 않습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부동산을 출원했다. 그죠? 그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출원 시에 곧바로 설립 중에 법인에 기속한다. 됐다. 그죠? 48조 생전처분으로 재산을 출원한 경우는 뭐예요? 법인이 성립한 때. 그죠? 예, 설립 등기한 때. 유언으로 출원한 때는 뭐예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법인 재산이 된다. 그죠? 출원 시에 곧바로 털다. 그죠? 예. 그 다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대표 기관의 행위에 되고, 이때 대표 기관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죠? 형식적으로 명칭이 이사이냐, 이사로 등기되어 있냐 여부가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으로 법인을 대표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의 대표도 대표기관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미 지문화됐고 각종 시험에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요. 그 다음 이거 또 떴죠.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등기치 않으면 뭐요? 금방 있었다고 그죠.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죠. 그죠? 대항할 수 있다는 걸 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감사는 임의기간이다. 그죠? 임의기간. 따라서 여러분이 정답은 조합하시면 되죠. 그죠? 예. 자, 10번, 11번은 물건에 관한 지문입니다. 물건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동산의 경우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된다. 그죠? 근데 부동산은 등기는 공실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점은 뭐예요? 동산만이 대상이 된다. 그죠? 예.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그 다음 부합에 관해서 뭐예요? 동산과 부동산은 뭐예요?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죠? 부동산에 부합이 되면 뭐예요? 부합물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을 합니다. 근데 동산과 동산 간에 부합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합물의 소유권자가 되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그 당시별로 공유관계가 성립하더라고요.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에는 질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없듯이 동산에도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없다. 틀죠?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그죠? 다만 동산일지라도 등기 등록으로 권리관계가 공시될 수가 있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시효취득, 판매제도, 동부동산 모두 인정이 됩니다. 다만 뭐요? 동산과 부동산에 따라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은 20년 그죠? 동산은 원칙 10년. 판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더라고요. 따라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 그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1번으로) 갑니다. 물건 파트에서 주종물은 단일한 지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00조 1항 그대로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뭐요? 다른 물건을 자, 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종물은 뭐요? 주물과는 다른 물건, 즉 부속물이어야 한다 그죠? 부속물. 부속하겠는데 그 부속물을 종물이 한다 그죠? 따라서 부합물 내지 합성물은 부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가 됐죠. 예, 합성물과 동의하다 그죠? 이런 것들은 종물이 될 수 없죠. 어디까지나 종물은 주물과는 다른 독립한 부속물이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답은 한 바 없지만 이와 같은 단어 부속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부합이라는 단어를 이미 지문에서 속이는 지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 그죠? 이때 처분의 종류는 불문. 다만 임의법규,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처분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뭐요? 그 효력은 그 종물에도 미친다 그죠? 이때 종물은 당시 설정 이외의 모든 종물을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 4번.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로 봐. 즉 현행법상 토지와 건물은 언제나 별개 독립된 부동산이죠. 그래서 건물이 토지의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물로부와 토지와 함께 경매를 같이 진행하고 경락 허가를 했더라도 뭐요? 경락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독립부동산인 지상 건물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5번. 주유소와 주유기는 대표적인 주종물 관계다 그죠? 다만 유료 저장 탱크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주유소 건물이다 뭐요?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죠?
12번 지문으로 갑니다. 다음 중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럼 다른 말은 뭐예요? 성립 요건을 묻는 문제죠.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을 것. 일반적인 효력 요건 맞죠? 법률의 목적이 적법할 거죠. 일반적 효력 요건.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일반적 효력 요건. 그 다음에 대리는 게 뭐예요? 대리권이 존재할 것. 특별 효력 요건이 되죠. 근데 혼인은 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혼인이 성립한다 그죠. 따라서 혼인에서 신고는 특별 성립 요건이죠.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3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103조에 관한 이중매매에 관한 사령 문제죠. 따라서 103조에서 사령 문제가 뜬다면 이중매매에 관한 사건이 가장 유력하다 그죠. 즉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양도할 것을 합의하고 을이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죠. 따라서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죠. 갑은 그 사정을 아는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뭐요?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죠.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제3자인 병이 갑을 간에 이전 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뭐야?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병 앞으로 이전 등기는 무효가 대항력이고 결국 무권리자가 된다. 됐다 그죠. 따라서 자유 경쟁 사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뭐야? 원칙 유예다 그죠. 따라서 병이 갑을 간에 제1매매 계약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거죠. 이중매매 계약 원칙 유효. 따라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합의와 등기가 갖춰져야 일어나므로 을은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 못하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맞죠? 병이 원칙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갑을 간의 양도 합의로서 건물의 소유권이 이미 을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말도 안 되죠. 합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죠. 따라서 등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한 바 없다 그죠. 그 뒷부분의 문장은 볼 필요도 없죠. 그 다음 4번 양도 합의만으로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말도 안 되죠.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까지 되어야만 합니다. 5번 을이 한 번 양도한 후에 갑이 병에게 이의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을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이므로 병이 등기를 경료치 않았더라도 뭐요? 을은 채권자 취소권에서 을병 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자가 금전 채권자라야 한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렸어요. 14번 지문으로 갑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 단독행위다 그죠. 단독행위지만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어서 무효다 그죠. 즉 유상행위이기만 하면은 계약이 됐던 뭐요? 단독행위라도 불공정행위가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불공정행위가 성립한 대표적인 개별 판례다 그죠. 그 다음 2번 공박 등을 판단하는 시점과 현저한 불교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뭐예요? 당연히 행위 당시다 그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개별 판례 사안이죠. 사고에 신체 사고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뭐예요? 덜컥 합의하면서
현장의 공정을 잃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요.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지문 중에 하나도 그죠? 저 불공정 법률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뭐요? 피해자가 공방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되고, 폭리자가 뭐요?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의사 악의까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엔더 객관적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교정 관계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대가관계 현저한 불교정이 존재한다 해서 뭐요? 그것이 공박 등으로 이랑서 절대로 추정될 수가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불공정행위가 문제될 때 뭐야? 항상 주의할 게 공박이다 그죠?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죠? 15번으로 갑니다. 비진이 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이 표의자죠. 정려 의사도 없이 을에게 빌려준 물건을 정려하겠다는 의사를 을에게 표시했고, 즉 내심으로는 정려 의사가 없다고 하죠. 근데 표시는 정려 의사 표시에 부를지 스스로 알고서 비진이 표시입니다. 그 후 을이 그 물건을 병에게 다시 매도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지문을 보기 전에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다 그죠? 유효하려면은 상대방 뭐요?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죠 그죠? 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하면 비진의 표시는 무효죠. 유효입니다. 그러면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무조건. 전자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자는 승계치다 그죠? 예, 무조건. 그런데 예조로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가 뭐요?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는 무효다 그죠? 그때는 제3자는 뭐요? 선의인 때만 그죠? 선의인 경우만. 그 다음 병이 악이라도 뭐요? 정이 선이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자 볼게요. 사한의 경우 을은 선악불문하고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말도 안 되죠. 선이고 무하시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뒷부분은 볼 필요도 없죠. 2번 사한의 경우 을이 선이라면 가실 유무불문하고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됐다 그죠? 선이 무가실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뒷부분은 볼 필요가 없죠. 그 다음 3번 사안의 경우 을이 가실이거나 선의인 경우, 그때는 을은 소유권을 취득 못했죠. 그때는 뭐요? 병은 어떤 경우만 선의인 경우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들었습니다. 그 4번 을이 선의 무가실에는 을이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고, 그럼 병은 뭐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죠. 을이 악이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 못했죠. 그때 병이 선이하면 뭐요? 병은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6번으로 갑니다. 착오와 사기를 종합해서 문제를 구성했다 그죠? 착오나 사기한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상대방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뭐요?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요? 제공 내지 유발된 경우 뭐요? 그때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죠. 있다. 그때는 이미 뭐요? 상대방으로부터 동기가 제공됐기 때문에 표시될 필요도 없다 그죠? 동기가 표시될 필요도 없이 착오를 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제공 유발된 경우는 이미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표의자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으므로 표시될 필요도 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은 뭐예요? 초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를
하여야 한다. 그죠? 예, 146조. 그 다음 3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판단할 때 경제적 불이익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틀리죠. 그죠? 착오가 있었더라도 뭐요? 경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4번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하면 뭐요? 이에 모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양자는 뭐요? 경합하나 병존하나 뭐요? 선택적으로만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죠? 예,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이중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5번도 단골 지문이죠.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자인 뭐요? 제3자에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반드시 취소할 필요 없다고 그죠? 그 계약은 취소치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죠? 예, 들었습니다. 17번 대리에 관한 문제가 진행됩니다. 대리에 관한 문제에서는 뭐요? 무건 대리 파트가 다리란 논점은 나머지는 대리 파트 전반에 관한 어떤 문제가 종합적인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17번 대리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숙건행위. 숙건행위란 단어는 뭐예요? 이미 대리면 그죠? 이미 대리건은 본인의 숙건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그 대리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뭐예요? 숙건행위 해석의 문제다.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료는 뭐예요?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건을 수여받고 인정되는 경우, 즉 계약 체결의 대리건가 있다. 그죠? 그때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일단 그런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은 없다. 그죠? 맞죠? 따라서 계약은 대신 대리인이 체결하라. 체결되면 거래는 모든 효과. 그죠? 취소권, 해제권 등 모든 법률상의 효과는 누구에게만 발생한다? 본인에게.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뭐예요? 체결된 계약을 해제, 취소할 권한은 없다. 그죠? 대리권 범위에 관해서는 가장 주요 논점이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이다. 그죠? 그 다음 3번. 부동산을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그때 매수한 부동산은 뭐예요? 대처분할 권한은 없다. 그죠? 없다. 정답은 3번. 4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죠? 대리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으로부터 뭐예요? 중도금, 잔금도 대신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죠? 예. 그 다음 5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뭐예요? 이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죠? 예. 정답은 쉽게 떴죠. 3번이 됩니다. 18번 지문으로 갑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대리인 을이 매매 대금을 행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이다. 그죠?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일자도 뭐요? 대리권 범위에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칙 유효다. 그죠? 유효한 대리가 아니다. 틀죠? 네. 그 다음 2번 현명에 관한 질문이요. 대리인이 뭐요? 행위 당시에 실수로 본인을 위양심을 표시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때 상대방 병이 뭐요? 계약 당사를 의뢰라고 생각하여 을에게 이행을 청구해 오면은
어른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치 아니한 이유로 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없다죠. 없다. 틀렸습니다. 즉 현명치 아니한 경우는 뭐요? 그때 그에게는 뭐요? 대리인 자신을 위함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115조 규정은 이와 같은 내심으로 대리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를 차고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그래서 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3번 주의 사정에 비춰 봤을 때 계약 당사자가 뭐요? 갑임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뭐요? 유효한 현명과 똑같이 갑병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예, 115조 후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계약서에 뭐요? 자, 을이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인장만 날인했다면 뭐요? 이는 유한 대리가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뭐요? 본인 명의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다 그죠? 그러면 유한 대리가 될 수 있다.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대리인이 병을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갑이 선이라면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뭐요? 대리인의 사기가 뭐며 언제나다 그죠? 표의자가 뭐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의 선악불문하고죠. 선악불문하고 불문 다른 말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법적으로 뭐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닌 본인 자신의 사기 강박이 되므로 그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답니다. 19번으로 갑니다. 묶은 대리인은 갑의 대리나 칭하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을이 묶은 대리임을 알았던 병, 상대방이 악이자도 그죠? 병은 악에게 갑에게 본인 갑에게 을의 대리에게는 초인자 박답을 최고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최고는 누구나 그죠? 악의자도 최고할 수 있다. 바로 정답 1번. 철회는 뭐예요? 선의자만 철회할 수 있다. 즉 상대방 병이 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이제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도 추인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 3번 본인 갑은 추인할 수 있다 그죠? 그때 묶건된 을에게 이를 추인을 한 경우죠. 예. 그때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하죠. 그때 상대방이 선의자라면 뭐요?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지문의 답은 1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이 중요합니다. 4번 병이 계약을 철회를 하는 경우 철회 효과를 다투는 갑은 병이 을에게 대리가 없다는 사실은 뭐예요? 악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죠? 즉 선의자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병의 악이라는 사실은 이를 다투고자 하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 5번 단골 판례다 그죠? 여기서 떨 수 있고 신의측에 떨 수 있습니다. 묶건 대리인이 본인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 을은 본인 갑에 의해서 묶건 대리인임을 이유로 뭐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죠? 무효정 허용되지 않다. 신의책에 반해서 자 20번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니다. 다음 중 무효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나머지 다 뭐요? 확정무효죠. 확정무효입니다. 근데 묶건 대리 행위와 허가 고유에서 허가 전에 거래계약은 뭐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